안녕하세요. 오늘 배울 내용은 계속해서 Basic Physics of Semiconductor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N타입 반도체와 P타입 반도체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P행정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P행정션은 N타입 반도체와 P타입을 붙여놓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P행정션 P행정션을 저희가 다이오드라고 부릅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보여준 그림이고 지난 시간에 다음과 같이 5족과 3족 화합물을 결합하면 N타입과 P타입이 생성되고 N타입은 도너라서 기부하는 엘렉트론이 존재하고 P타입은 억셉터로 받아들이는 홀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했었고, 심볼은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표시하고 한쪽은 애노드 한쪽은 캐소드로 불립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메이저리티 캐리어와 마이너리티 캐리어로 구성을 하게 되고, N과 MP 각각의 메이저리티 캐리어의 콘센트레이션과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콘센트레이션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N 정션은 원래는 메이저리티 캐리어와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농도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 N 정션과 P 정션을 접합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컨센츄레이션의 기울기가 달라지게 되죠. 이와 같이 컨센츄레이션의 기울기가 달라지게 되면 저희가 그때 디퓨전 커런트가 존재한다고 했죠. 농도의 차이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특성을 저희가 디퓨전 커런트라고 했습니다. 디플레이션 리전에서는 N타입 반도체와 이제 P타입 반도체를 이제 정션을 연결을 한 경우, 다음같이 정션이 연결된 경우에 N타입 반도체와 P타입 반도체는 최초 시간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N타입 반도체와 P타입 반도체가 다음과 같이 농도의 차이가 이제 차이에 의해서 디퓨전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렉트론과 홀이 다음과 같이 접합부에서 이제 일렉트론 홀이 합쳐지게 되면서 이제 아이온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아이온만 존재하게 되고, 시간이 무한대로 흐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디플리션 리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플리션 리전은 저희가 공피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디플리션 리전에는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아이온들만 존재하게 되는 경우를 저희가 디플리션 리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플리션 리전에는 프리 일렉트론과 홀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와 같은 움직일 수 없는 아이온만 존재하게 되면, 플러스 영역과 마이너스 영역에 아이온만 존재하게 되면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되게 되면 저희가 드리프트 커런트가 형성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드리프트 커런트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됨에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드리프트 커런트가 형성이 되고, 여기에 존재하는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저희가 포텐셜이 존재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 이퀴브릴리엄 상태, 평형 상태에서 그러면 커런트는 어떻게 흐르느냐라고 하면, 실제로 커런트의 양, 드리프트 커런트, P타입에서 드리프트의 커런트의 양과 디퓨전 커런트의 양이 같습니다. 그래서 기호는 반대 방향이겠죠. 그래서 두 개의 커런트의 양이 같으므로 실제로는 N타입과 P타입은 저희가 패루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죠. 클로즈드 루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넷 커런트는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넷 커런트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드리프트 커런트와 디퓨전 커런트의 각각 P타입과 N타입에서 같은 전류가 흐르면서 전류의 양이 같기 때문에 최종 전류의 합은 0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기에서 존재하는 빌트인 포텐셜의 크기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드리프트 커런트, 이제 P타입의 경우를 보면 드리프트 커런트와 디퓨전 커런트의 양이 같기 때문에 저희가 커런트 덴서티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커런트 덴서티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는데 저희가 일렉트릭 필드를 다음과 같이 이제 볼테이지 값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미분식을 적분의 형태로 바꿔주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적분의 값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파라미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인슈타인스 릴레이션십 식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오른쪽과 같이 이제 바꿔주게 되면 저희가 최종 빌트인 포텐셜에 대한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빌트인 포텐셜을 천천히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빌트인 포텐셜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예제가 있죠. 일렉트릭 필드, 이제 정션 사이의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빌트인 포텐셜이 존재를 하게 되죠. 그때 이 빌트인 포텐셜의 값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빌트인 포텐셜의 값은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서멀 볼테이지, Q분의 KT는 서멀 볼테이지로 상온에서 약 26mV 정도 되는 값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값들을 각각 계산해서 넣으면 대략적으로 상온에서 26mV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파라미터의 값 NA와 ND의 값을 대입을 시키고 인트린직에 해당하는 값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그래서 이 값을 대입을 시키면 다음과 같이 빌트인 포텐셜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이오드에서 리버스 바이어스를 인가했다는 것은 다음처럼 N타입의 전위를 P타입의 전위보다 더 높게 임의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만들어주게 되면 빌트인 포텐셜이 증가하면서 일렉트릭 필드의 세기는 더 강해지겠죠. 더 강해지고 그에 따라서 드리프트 커런트는 증가하게 되죠. 드리프트 커런트는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디플리션 리전이 두꺼워졌기 때문에 기존에 계산했던 이제 기울기의 차이에 의해서 디퓨전 커런트는 농도에 의한 기울기의 차이로 계산이 되는데 다음과 같이 기울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디퓨전 커런트는 증가하고 디퓨전 커런트는 감소하고 드리프트 커런트는 증가하는 특성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페르프가 형성이 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리고 전류의 방향은 N타입 쪽에서 P타입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래서 넷 커런트는 더 이상 0이 아니게 되죠. 또 리버스 바이어스를 인가해 줄 때 저희가 이 피행 정션에서 다음과 같이 디플리션 리전이 존재하게 되면 이 중간에 움직일 수 없는 아이온들만 존재하게 되고 이 바깥쪽은 일렉트릭 필드나 홀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성을 자세히 보게 되면 캐패시터와 같이 동작을 하게 되죠. 이 캐패시터 특성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메탈 플레이트와 다음과 같이 이제 차지가 존재하지 않는 유전체로 캐패시터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리버스 바이어스를 증가하게 되면 디플리션 리전이 증가하게 되면서 다음과 같이 두께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캐패시턴스에서 두께가 증가하게 되면 거리가 증가하게 되면 캐패시턴스 값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이오드를 이용을 하게 되면 볼테이지 값을 인가해 줌에 따라서 캐패시턴스 값이 달라지는 특성을 이용해서 볼테이지 디펜던트 캐패시터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테이지 디펜던트 캐패시터는 다음과 같은 캐패시턴스 값을 갖고 저희가 리버스 바이어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값으로 저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이와 같은 특성을 저희가 볼테이지 디펜던트 캐패시턴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